몇 쪽? 91쪽에 일단 91쪽에 11번부터 자 11번부터 한번 봐봐. 자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미지수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거든. 보면 50% 황산이 있어 몰농도와 몰랄농도를 구하는 과정이래. 일단 선생님이 여기다 한번 풀어보자. 봐봐. 우리가 50%라고 하는 거 있지. 얘를 선생님이 어떻게 나누라 했어? 세 개로 풀으라고 했지. 자, 용액이 안 써 있으니까 용액이 몇 그램 속에? 그렇지, 100g 속에. 자, 묽은 황산. 이 황산이 몇 그램 있다? 50g 있다. 여기까지 썼어. 그래 놓고 뭐 해야 되냐? 몰수까지 나타내야지. 그지? 자, 몰수는 어떻게 될까? 얘 분자량 얼마로 줬니? m이라고 줬어? 그럼 얘는 m분의 50몰이 될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됐지?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여기서 원하는 답을 찾으려면 이 답이야. 봐봐. 우리는 몰농도로 나타내려면 용액이 몇 밀리터일 때여야 돼? 1000일 때여야 돼. 이렇게 1000. 그럼 얘가 지금 부피 단위잖아. 이게 부피 단위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부피 단위로 바꾸는 거야. 밑에 건 건드리는 거 아니야. 얘는 건드리는 거 아니야. 용액의 양만 부피 단위로 바꾸자. 부피로 바꾸면 밀도를 뭐로 줬어? D로 줬나? 그지? D로 줬으면 밀도가 얘들아 D 그램 퍼 밀리리터가 무슨 뜻이랬어? 1ml가 몇 g이라고? Dg이야. 그럼 지금 100g이잖아. 얼마 변했니? D분의 100. 그래서 이거 D분의 100ml. 이렇게. 그럼 D분의 100이 1000이 되려면 얼마 곱해야 돼? 10D를 곱하면 되겠지? 요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그대로 곱하는 거지. 뭐를? 10D를. 그러면 1000ml에 얼마가 녹게 돼? M분의 50 곱하기 10 곱하기 D가 될 거야. 500D가 될 거야. 얘가 몰농도야. 요만큼. 알았어? 근데 이거보다 더 빨리 풀면 어떻게 푼다고 그랬어, 얘들아? 이거를 그냥 뭐로 바꾸면 돼? 그램으로 바꾸면 더 편하지. 왜? 1ml가 Dg이면 1000ml는 몇 Dg이겠냐? 1000Dg이지? 그럼 그냥 여기서 100이 1000D 되려면 얼마 곱하면 돼? 10D. 똑같다고, 내용은. 계산을 풀 때는 이렇게 풀어. 그램으로. 알았지? 그게 훨씬 빠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원하는 답 있잖아? 황산 100ml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이라고 했거든? 용질은 이거야. 그지? 용질의 양. 잘 봐. 용질의 양 그러면 잘 봐라. 이게 m분의 50몰인데 이 안에 50g 있단 말이야. 근데 100ml에 들어있는 이라고 했어. 우리 봐봐라. 원하는 답이야. D분의 100ml에 얼만큼 들어있어? 50g 들어있단 말이야. 그럼 100ml. 왜 선생님이 이렇게 비례식으로 풀까? 균일혼합물이니까. 얼마만 곱하면 되니? D만 곱하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 거기 답은 50Dg이야. 이게 답이라고. 알았어? 그러니까 공식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원하는 대로 놓고 풀면 돼. 그냥. 이게 스탠다드야. 알았어? 그렇게 놓고 이제 몰농도는 뭐냐 그러면 여기다 쓰면 되겠지. M분의 500D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지? 그 다음에 몰랄농도는 뭐냐 그러니까 봐. 중간에 어떤 식도 없이 몰랄농도를 물어봤어.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용액 100ml인데 얘가 지금 질량은 몇 g이겠냐는 거지. 잘 봐라. 용액이 100g인데 우리는 몰랄농도로 바꿀 때는 저 자세에서 이거일 때거든. 몰랄농도가 용매 얼마일 때냐. 용매 1000g일 때잖아. 얼마냐? 몇 몰 있느냐? 이 뜻이거든. 그러면 지금 상황은 이 안에 요만큼의 몰수가 있는 거야. 어디? 요만큼의 몰수가.
그치? 근데 지금 물은 얼마 있느냐, 물은 얼마 있니, 얘들아? 봐라, 용액이 100g인데 용질이 50g이래잖아. 물이 몇 g 있겠어? 50g 있는 거야. 물이 50g인데 그 안에 몇 몰 있어? n분의 50몰이 있는 거라고. 그럼 이걸 1000으로 바꾸려면 얼마예요, 얘도? 곱하기 20. 얘도 곱하기 20. 똑같이 하는 거야. 이게 답이야. 이게 되겠죠. 오케이? 그렇게 풀면 되는 거라고. 알았니? 자, 지금 봐라. 선생님이 퍼센트를 이렇게 세 줄로 딱 놓고 막 이리저리 뿌려봤잖아. 그지? 이거 연습 조금만 하면 금방 풀려, 니네가. 알았지? 공식이나 이런 거 없이 저런 원리대로. 오케이? 그러니까 뭘까? 우리가 몰농도를 구할 때는 까꿍. 몰농도를 구할 때는 저 밀도를 이용해서 질량으로 바꾸던가 부피로 바꾸던가야. 근데 시험에는 학교 책이나 그 공식엔 이걸로 써줘, 많이.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하거든? 근데 니네가 끝까지 계속 풀다 보면 차라리 그냥 그람으로 통일시켜도 되잖아. 그게 더 빨라. 알았지? 저렇게 막 부피로 바꾸는 것보다 그람으로 통일하는 게 더 편하고, 그 다음에 몰랄농도 바꿀 때는 조심할 게 물의 양을 구해야 돼. 그리고 어차피 용액량 구해주고 용질량 구해주면 물의 양은 금방 구하잖아. 빼면 되니까. 그치? 그때 이 몰수가 1000이 될 때 얼마로 변하느냐? 비례값만 찾으면 된다. 오케이? 알겠어요? 다음 또 12번이요. 오른쪽 위에. 자, 12번 보세요, 여러분. 자, 12번을 보시면 농도가 다른 탄산소, 칼륨, 수용액이에요. 가와 나를 중류수를 추가해서 수용액 800g을 만들었답니다.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 일단 10% 수용액을 풀어낼 줄 알아야 되겠죠? 10% 수용액입니다. 이게 누구예요? 탄산수소칼륨이겠죠? 자, 그러면 거기 100g이라고 써 있거든? 그치? 그러면 그건 주어있는 대로 써주면 돼요, 그냥. 자, 근데 우리가 용액이 얘가 지금 100g일 때 탄산수소칼륨이라고 했죠? 탄산수소칼륨. 얘가 10g 있는 꼴이거든요. 그러면 얘 분자량을 얼마로 줘? 화학식량을 100이라고 줬네요? 그럼 얘는 그냥 이렇게 약분해서 100분의 10은 10분의 1이죠. 10분의 1몰. 이렇게 써놓습니다. 이 세 줄. 이렇게 됐죠?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자료를 보면 3몰 농도 수용액이거든요. 여러분, 뒤에 있는 부피는 나중에 생각하자고. 우리 요것만 보자고, 요것만. 그럼 얼마입니까? 용액 얼마에? 1000에 이렇게 보는 거죠. 1리터라고도 좋은데 밀리리터라고 줬으니까 1000으로 바꾸죠. 그러면 얘가 탄산수소 칼륨이 여기에 몇 몰이 있는 거다? 3몰이 있는 격이야. 그럼 몇 g이겠냐? 1몰이 100g이면. 그렇지. 이렇게 세 줄. 세 줄, 세 줄. 이게 바로 문제를 확장시키는 요령이다. 근데 얘가 몇 밀리리터래, 옆에? 500이래, 500. 얘가 지금 500 있대, 여기. 500 있으면 몇 몰 있어? 2분의 3몰이 있겠죠. 그리고 150g 있겠죠. 우리가 원하는 답은 요거예요. 알았지? 그러면 둘을 섞습니다. 그러면 가 속에 녹아있는 질량은 10g이다. 맞았잖아요. 기억은. 나에 들어있는 물의 질량이라고 했잖아요. 잘 봐요. 용질의 질량은 150g이거든요. 그러면 용액의 질량을 얼마로 알아야 되냐? 그럼 밀도를 주어야 되거든. 밀도를. 그치? 그럼 물의 질량은 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밀도가 제시되지 않았잖아요. 만에 하나 여러분 봐요. 이게 맞는 답으로 바꾸려면 이 용액의 밀도는 1입니다 라고 주면 맞는 답이에요. 왜? 그러면 500ml가 500g이 되니까. 밀도를 제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니은은 이런 거 내신이 안 나옵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내면 선생님 뺨 맞아요. 알겠지? 그래서 니은은 확실하지 않으니까 답이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디귿 같은 경우 다의 몰랄 농도는 이랬거든? 다의 몰랄 농도. 근데 거기는 여러분 무엇을 줬어? 용액의 질량을 줬지. 몇 g이라고? 800g이라고. 자, 800g이라고 줬어. 왜? 잘 봐. 몰랄 농도니까 잘 봐봐라. 일단 물의 질량을 알아야 되건 얘 10g 들어있고 얘 150g 들어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 안에는 CO3가 총 몇 g? 160g이 있는 거야. 이건 용액이란 말이야, 용액.
몰랄 농도를 디귿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물의 양을 찾아야 돼. 자, 물은 얼마 들었을까? 800에서 160을 뺀다는 거지. 640g 들었겠지.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러면 이 안에 이 160g 총 몇 몰이냐? 얘가 몇 몰이야? 10분의 1몰. 얘가 몇 몰이야? 2분의 3몰. 이거를 10분의 1로 바꿔봐. 이게 되겠지? 둘이 합치면 10분의 16몰이 있단 말이야. 그럼 자, 물 640g에 10분의 16몰. 그럼 물 얼마일 때로 바꿔야 돼? 물할 농도는 1000일 때로. 그럼 자, 봐봐. 이걸 계산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640분의 1000을 곱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 여기도 640분의 얼마? 1000을 곱한다. 그럼 이거 지워지고 이렇게 풀으라고 이렇게. 알았어? 완전 계산하지 말고. 자, 16하고 640은 얼마 나오겠어 얘가? 40. 이게 이제 지금 40 떨어지겠지 이게. 약분돼 갖고. 맞죠? 그러면 얼마 분의? 4분의 10 맞죠? 40분의 100이니까 얼마? 2.5불. 거기서 원하는 답은 이거니까 분수가 아니라. 알았지? 자, 조심할 거 하나 알려줄게. 이렇게 나오는 걸 640분의 100을 막 약분해 갖고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하지 말라고. 큰 덩어리를 갖다 딱 합쳐놔. 거기서 약분해. 그게 니들한테 실수 안 하는 방법이다. 알겠지? 그렇게 계산을 꼭 해라.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풀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연습 잘하세요. 몰랄 농도는 용매 질량이 용매 값을 찾아야 되고요. 몰 농도는 화원과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저건 꼭 배워놔요. 화원에서 킬러 문제라고 나온다? 그럼 이거 나와요.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바꾸는 거. 알았지? 내신에서도 그 문제가 어려워요. 근데 1학기 중간고사에 여러분들 1단원을 시험을 보잖아. 킬러를 여기까지 낸다면 이건 보통 대성고, 서대전고, 충남고 이 정도 될까? 대덕고나 이런 쪽 애들. 왜? 50분 안에 문제를 다 못 풀게 해야 되거든. 근데 이 정도 속도면 금방 풀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다음 또 질문? 자, 차츰 여러분들이 질문을 더 하기로 하고요. 뭐 숙제가 많진 않았으니까. 자, 여러분 페이지 96쪽까지의 내용의 설명을 잠깐 선생님이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묽은 용액의 총괄성에 대해서 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체에서 이상기체가 있다라면, 그죠? 액체 용액에서 묽은 용액이 있는 거예요. 묽은 용액이란 일단 용매에 용질이 섞인 건 맞지만 이 용질이 어떤 조건을 가져야 묽은 용액이다? 비휘발성이어야 되고요. 비전해질이어야 돼요. 그게 라울의 법칙에 따르는 용액이다 해가지고 묽은 용액이거든요. 그러면 용액이 되었을 때 어떤 규칙성이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 거야. 용액이 될 때 어떤 규칙성이 있느냐? 그것을 끓는 점 오름이나 얼은 점 내림으로 우리가 본다면,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끓는 점 오름과 내림으로 본다면 보세요. 이 가로축이 온도라는 그래프고요. 세로축이 증기압이에요. 여러분 이게 증기압이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본다면요, 여러분. 이 상태가 상변화 그래프인데 여러분 위쪽이 물 상태고요. 기체 상태고요. 알겠어요? 아래쪽이 무엇이다? 액체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얘가 어떤 특정 온도에서 갖는 압력을 말하겠죠? 자, 이게 용매입니다. 용매. 순수한 용매. 자, 이 온도에서 용매의 증기압은 이거였던 거예요. 온도 T도시에서. 그죠? 근데 얘가 용액이 돼버리면 그래프이 이렇게 나오겠죠? 증기압이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죠?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용액이 돼버리면 증기압이 떨어진다. 그러면 용액이라는 건 용질을 섞은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 용질의 조건은 뭐라고요? 용질의 조건이 비휘발성, 날아가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온화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조건의 용질을 섞은 다음 요렇게 같은 온도에서 증기압이, 이건 용액의 증기압이 되겠죠? 떨어진다 이거예요.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는 이 값을 뭐라 불렀죠? 증기압력 내림이라 불렀단 말이야. 이 내림값이 과연 무엇에 비례해서 떨어지나 연구했다고 라울이라는 사람이. 그랬더니 자, 용매가 있고 용질이 섞인 용액이 있다면 이들을 몰수로 계산한다면 용매 플러스 용질 값인 전체 몰수가 증가하겠죠. 여기다 용질을 섞으면. 그죠? 전체 몰수분의 용질이 차지하는 몰수, 그걸 몰분율이라고 해요. 들어가는 용질의 입자수의 몰분율에 비례하다는 거야. 몰수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분율에 비례하더라. 그래서 이 델타 P 값을 구하려면 누구에다가 용매의 증기압, 순수했을 때 증기압에다가 누구의 몰분율? 봐요. 이게 용매의 몰수고요. 이게 용질의 몰수고요. 거기에 용질의 몰수를 나눈 값, 이 값을 뭐라 하겠다고요? 이 전체 값을 이렇게 씁니다. 용질의 몰분율이라고 한다고요. 이거에 비례해서 떨어지더라를 밝힌 과학자예요. 그걸 얘기하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용액의 증기압에다가 증기압력 내림을 더하면 애초에 용매의 증기압이 되죠. 그럼 저 용액의 증기압은 자연스럽게 뭐에 또 비례하나 봤더니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용액의 증기압은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에다가, 알겠어요? 주는 거니까 몰분율에 비례하도 누구의 몰분율? 용매의 몰분율. 용매 플러스 용질분의 용매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쓴다 이거죠. 용매 몰분율에 비례한다. 결국 여러분, 이거 더하기, 봐봐요. 이거 더하기 이거. 용액의 증기압 더하기 델타 P를 합친 건 요거 곱하기 요거 밖으로 빼놔면 요거만 남겠죠. 둘 합은 1 나와요. 무조건 1. 어차피 그래서 용매의 증기압과 같다라는 이론이에요. 너무 당연한 이론인데 과학자들이 그때까지 이렇게 정확한 이론을 정립하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거야.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에 배웠던 끓는 점 오름과 내림은 뭐냐? 이런 상태라면 말입니다. 보세요. 이런 상태라면 사실 지금의, 예를 들어 거예요. 지금의 상태에서 용매의 증기압이 이랬는데 이때 기압이 1기압이었어요. 대기압이 1기압이고 이것도 1기압이라는 조건을 준다면 증기압과 그 다음에 용매의 그 증기압, 대기압과 용매의 증기압이 일치할 때 요걸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해요. 요거를. 알겠습니까? 이걸 끓는 점이라 하거든요. 다시 끓는 점이 뭐라고? 대기압과 그 용매의 증기압이 똑같을 때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기압은 얼마로 잡아요? 1기압으로 잡죠. 그러면 용액이 되면 좀 더 온도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온도가. 그럼 이건 누구의 끓는 점이야? 용액의 끓는 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용액의 끓는 점. 그렇다면 끓는 점이 용액이 되면 어떻게 되더라? 올라가더라 이거예요. 증기압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같은 온도에서는 도저히 1기압을 못 만들거든. 온도가 좀 상승해야 1기압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오름, 요 값 있죠. 이 값을 뭐라고 부른다? 델타 T, B라고 합니다. 보일링이란 이니셜이에요. 끓는 점 편차, 오름. 그래서 물이라면 이게 100도씨인데 이런 거죠. 물은 여기에다 비휘발성 비전해질 1몰랄 농도를 집어넣으면 정확히 0.51도씨가 올라간다는 거죠. 문제를 잘 풀게 하기 위해서 어떤 책에는요 0.52로 주는 책도 있어요. 51은 잘 안 나눠지잖아. 2로. 그지? 그래서 0.52 그 값,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게
끓는 점 오름상수라고 하거든요. 0.52 이거 이 값은 물일 때만 성립하는 거예요. 물일 때만. 그럼 이 1몰랄 농도는 용질의 종류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겁니다. 포도당이 됐든 분자량 180 아니면 설탕이 됐든 분자량 342 요소가 됐든 60 누굴 넣더라도 1몰랄 농도면 이만큼 올라가요. 그럼 여러분 같은 질량을 넣으면 누가 더 끓는 점이 상승할까요? 같은 질량을 집어넣으면. 같은 질량이라면 몰수는 얘가 제일 높겠죠. 얘를 집어넣는 것이 끓는 점을 훨씬 높게 상승시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얘를 넣어봐요. 얘는 조건이 좀 다르죠. NaCl이에요. 얘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 알죠? 전해질. 그럼 얘는 1몰랄 농도 58.5g을 집어넣으면 2몰랄 농도 효과를 내요. 그러니까 뭐냐? 용질이 입자든 이온의 입자든 입자의 숫자에 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가 더 효과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란 삶을 때 소금을 싹 뿌리는 거야. 아, 그럼 간이 되는구나. 아니에요. 껍데기 뚫고 어떻게 소금이 들어갑니까? 끓는 점을 상승시켜서 속까지 완벽하게 익게 하기 위해서. 알았어요? 요런 것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물론 KF값, 내림상수는 영하 마이너스 1.86이었죠. 그죠? 주어진 값대로 떨어뜨리고 높이면 됩니다.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쪽은 요렇게.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어. 기억하니? 97쪽에 여러분 4번 잠깐 봐봐. 4번. 3번, 4번 딱 정리하고 이제 넘어갈게. 3번 한번 봐봐. 물 100g에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질 X 9g을 이런 말이 있어. 그럼 무조건 몰랄 농도로 바꿔. 물 100g에 9g이야. 그럼 물 1000에 얼마겠냐? 당연히 90이겠지. 맞지? 물 1000에 90인 거야. 밑에 K, B 값 써 있어. 맞아? KF 값 써 있고. 그런데 용액이 어느 점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KF 값이 중요한 거야. 어느 점. 그게 마이너스 0.93이네. 맞지? 근데 밑에 KF 값은 1.86이라잖아. 1몰랄 농도가 1.86 떨어뜨린다고. 근데 지금 0.93 떨어졌다는 건 2분의 1 떨어졌다는 얘기잖아. 결국 얘 몰랄 농도는 2분의 1 몰랄 농도란 얘기야. 뭔 말인지 이해 가니? 2분의 1 몰랄 농도가 뭔 뜻이야? 물 1000에 2분의 1물이라고. 그게 90g이라고. 그럼 이 분자량은 180이겠죠. 이해 갔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공식을 집어넣지 말고. 아, 이게 단위가 이런 거니까 이런 원리에 의해서 얘는 물 1000일대로 바꿔놓으면 그 값이 몇 몰인지를 어느 점 내림 보면 알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다음에 2번 보세요. 수용액이 끓는 점이요? 2분의 1 몰랄 농도예요, 여러분. 1 몰랄 농도가 얼마 올라가요? 온도가? 0.51 올라가죠? 그럼 그거의 반이요. 그거의 반만 올라가겠죠? 100.255도씨가 되겠나? 그죠? 0.255도씨가 상승하니까 정확히 끓는 점은 100.255도씨예요. 조심할 거. 100 플러스 델타 TB지. 알았냐? 전체 끓는 점이 2배로 커지거나 뭐 2분의 1배로 커진 거 아니야. 알았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1기압에서 지금 100도씨라면 거기에 정확하게 1몰랄 농도일 땐 0.51이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한 건 2분의 1 몰랄 농도잖아. 딱 그거의 반, 0.255. 그래서 100.255도시라고 말하면 된다. 뭐 3번 분자량이야 180이 떴죠. 그지? 이런 거 해설지를 보잖아. 굉장히 복잡하게 써 있어. 지금처럼 하라도. 4번 문제 볼게. 자, 그림은 1기압에서 용질 A 6g과 용질 B 9g을 자 100g에 녹여서 그럼 빨리 고쳐. 1000g일 때는 얼마씩이야? 60, 90이야 지금. 1000일 때 60, 90이라고. 왜 이렇게 자꾸 바꾸지? 내림, 올림, 상수가 있으니까 그걸로 금방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렇다면 가를 보니 어느 점이 얼마래? 마이너스 1.86도시래. 뭔 뜻이니? 여기에 1몰 녹아 있다는 거야. 물 1000에 1몰.
근데 지금 가를 보니 물천에 60이 녹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 분자량이 60이란 뜻이라고. 이해 갔어요? 그럼 나도 한번 볼까? 0.93이야. 여러분들 나이는 물천에 90g 녹았잖아. 근데 0.93도씩 떨어졌다는 얘기는 2분의 1 몰랄 농도란 뜻이고, 그 뜻은 아, 얘는 2분의 1몰이 90이구나. 그럼 1몰은 얼마야? 180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맞는 소리예요. 분자량 B가 180, A가 60이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몰랄 농도는 했는데요. 가는 1몰랄 농도고 나는 얼마요? 2분의 1이라는 건 상수만 봐도 알잖아요. 오름상수, 내리는상수를 비교하면. 그쵸? 그래서 1번도 맞아요. 자, 그렇다면 증기압력은요. 여러분, 증기압력은 용질의 수와는, 용질의 종류와는 관련 없어요. 입자수요. 가는 1몰이 녹아있는 격이고요. 그죠? 사실은 정확히 말하죠. 100g에는 0.1몰이 녹아있는 거야. 이해 가니? 물 1000에 1몰이 녹아있는 격이니까 100g에는 0.1몰이 녹아있는 거라고. 이해 가니? 다시 어쨌든 간에 가, 나를 보면 농도는 동일한 거야. 농도는. 뭐 용액의 양이 가가 줄었고 나도 천일 때보다는 줄어있지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 10% 수용액 100g짜리나 거기서 10g을 취한 놈이나 퍼센트는 10% 똑같아. 그러니까 가가 1 몰랄 농도야. 나가 2분의 1 몰랄 농도야. 그렇다면 걔들이 용액의 질량이 어떻게 변하든 몰랄 농도는 똑같단 말이야. 그런 상태라면 어때? 증기압력은 했으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용액의 증기압은 용매의 몰 분율에 비례한다. 복잡해 이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다 많은 입자수가 녹았다면, 알았니? 보다 많은 입자수가 녹았다면 그 용질의 몰 분율이 클 거 아니냐? 맞지? 어차피 용매는 몰수가 똑같잖아. 100g, 100g으로. 누가 더 많이 녹아 있다고? 가가 더 많이 녹아 있어. 그럼 더 많이 떨어져야 돼. 라울의 법칙에 의해서 증기압력이. 그렇지? 그래서 증기압력은 농도가 옅은 누구? 나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어요? X죠? 자, 여러분 몰랄 농도랑 빠이빠이 해 빨리. 이제 앞으로 몰랄 농도를 볼 일이 없어. 아쉽지만 이제부터는 몰 농도만 보는 거야. 이쪽 단원 뒤부터는 다 몰 농도야 얘들아. 그럼 이 뒤에서 나오는 삼투압은 뭐냐? 여러분 여기 삼투압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든 볼 수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통합과학이나 생명과학에서 해당되는 삼투압과 같이 연계해서 알려줄 거니까 잘 봐요. 화학은 되게 간단해요. 삼투압에 대한 정의만 제대로 알면 화학은 틀릴 일이 없고요. 하지만 이거보다는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많은 것들이 여기에 연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개념입니다. 이쪽에서는 이쪽 측면을 노출시키고 이쪽 과목은 저쪽 측면을 노출시키고 똑같은 개념인데 잘 보십시오. 삼투압이 무엇이냐? 우리는 물질이 이동하는 걸로, 알았어요? 물질이 이동하는 거, 이 자연계에서 물질이 이동하는 걸로 두 개를 나눕니다. 알았어요? 두 분야로 나누는데 첫 번째, 그냥 냅둬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냅둬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엔트로피 증가 방향이라고 그래요. 엔트로피. 뭐죠, 엔트로피가? 무질서한 정도요. 알았어요? 무질서한 정도가 증가하는 쪽으로 모든 물질들의 이동은 일어나요. 그 대표적인 게 확산이에요. 알았어요? 뭉쳐 있으려고 안 한다고. 체육 시간에 니네 수업 딱 시작하면 1열, 2열 종대로 쓰던 4열 종대로 쓰던 행대로 쓰던 쓰잖아요. 이렇게 모여있죠. 공 하나 딱 던져주면 어떻게 놀아요? 50분 내내 뭉쳐있어요, 이렇게? 벌 받는 거죠, 그건. 다 흐트러집니다. 그럼 걔들이 다시 선생님이 부르지 않는 한은 그렇게 열을 맞춰서 규칙적으로 서 있을 일은 거의 없어요. 맞죠? 그래서 엔트로피의 증가 방향 쪽으로 퍼져나가는 걸 저절로 일어나는 확산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확산은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단위 부피 안에 입자수가 많은 곳에서 옅은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요. 그 저절로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삼투압이에요. 알겠어요? 삼투압은 중간에 필터링 막이 존재해요. 멤브레인 막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삼투막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떤 놈은 통과하고 어떤 놈은 통과하지 못한다. 반투각성막이라고 해요. 입자가 작은 놈들은 통과를 시키고 입자가 큰 놈들은 통과를 못 시킨다는 얘기죠. 그렇게 막이 존재하는 곳에서의 용매의 이동에 의해서 농도가 비슷해지려고 노력하는 현상, 사실은 똑같아지려고 움직이는 건데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면 비슷해지려고 움직이는 현상, 그 현상을 바로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삼투압은 어떤 정의냐? 봐요. 저농도에서요, 고농도로 이동합니다. 누가요? 용매가요. 누구냐 이게? 물. 아까 확산은 어디 농도에서 어디 농도로 간다고 했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간다고 그랬지. 왜 물은 저러냐고? 물은 통과하는데 용질은 통과를 못해서 그래. 그러면 생각해봐. 좌측과 우측이 농도가 서로 다른데 생각해봐라. 이 좌측 칠판이 있고 우측 칠판이 있다. 칠판이 다르지? 이게 막이야, 막. 막인데 여기가 진해. 여기가 옅어. 농도가 같아지려고 그래. 물은 통과할 수 있어. 그럼 여기 있는 물이 일로 가서 얘를 희석시킨다고. 그럼 이쪽 있는 물이 일로 이동하면 여기 농도는 점점 어떻게 되겠냐? 여기 농도는 이 만날 때까지 이동한다고. 그러면 이런 것도 있겠지. 물이 일로 가면 일로는 물이 안 올까? 온다고. 알았어? 그럼 봐. 이쪽으로 가는 물의 속도는 점점 느려지겠지. 농도차가 점점 줄면. 여기 건 얘도 여기는 처음에는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좀 덜 하다가, 그죠? 농도차가 오면 얘는 점점 늘어나겠지. 둘이 딱 만나는 순간이 온단 말이야. 멈추는 건 아니야. 우리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인다고.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그럼 생각해봐. 여기 농도가 있는데 여기는 순수한 물이다. 어떻게 될까? 다 넘어가. 이해가지? 물이 다 넘어가. 농도가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맞지? 자, 그렇다면 봐라. 선생님, 삼투압과 확산은 전혀 다른 건가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물의 확산으로 생각을 해봐, 얘들아. 물의 확산. 저농도, 고농도 어디가 물입자가 많아? 저농도 쪽이 많잖아, 물입자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배웠으니까 전문용어를 써볼까? 몰분율이 여기가 높잖아, 몰분율이. 몰분율이 얘가 낮고, 그래서 높은 몰분율을 갖는 저농도에서 낮은 몰분율을 갖는 고농도로 물입자가 움직인다. 그럼 어때? 이것도 엔트로피 증가 방향이잖아. 맞죠? 그렇게 해석을 하자는 얘기야, 이 해석이. 이해 갔지, 여기까지? 그럼 여러분, 이건 어디서 일어나냐고? 바로 세포막에서 일어난다, 세포막. 여러분 몸에 있는 세포막. 알았어요?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 막단백질이 껴있어서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입자가 다르고, 막단백질을 지나는 입자들이 성질이 달라. 뭐 지용성, 수용성 이런 식으로 나눠. 근데 그것들이 이동할 때 확산으로 이동하는 놈이 있는가 반면 삼투압으로 이동하는 게 있어. 그런 것들이 대부분 물이야, 물. 알았어? 예를 들어보자. 니네 몸 갖고 싫으면 안 되니까 적혈구 하나만 빼자. 적혈구 하나를 너희들 그 편의점 가면 식염수 같은 거 팔잖아. 안경 끼는 친구들, 콘택트 렌즈 끼는 친구들이 쓰는 거. 그 식염수 같은 거는 몸의 삼투압하고 똑같잖아. 그 안에서 적혈구를 넣어놓으면 얘가 그 모양이 탱글탱글 유지를 해요. 근데 물에다 넣어놓잖아? 자, 물은 농도가 어때? 적혈구 내부의 농도보다는 옅죠? 그래서 적혈구에서 어디로? 적혈구에서 물이, 물론 물 쪽으로 넘어오죠. 넘어오긴 하는데, 물에서 적혈구 쪽으로 물이 더 많이 들어가요. 왜? 적혈구 안에 농도가 진하니까 들어가요. 그럼 얘가 팽창합니다. 빵빵빵. 나중에 어떻게 되죠? 팍. 이걸 용열 현상이라고 하면 빵 터져버려요. 알았어요? 근데 반대로 더 진한 소금물에 넣어놔봐요, 적혈구를. 그럼 적혈구 내부가 어때요? 적혈구 내부가 농도가 옅잖아요. 밖에 농도가 진하고. 그럼 적혈구 쪽에서 물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죠? 쭈글쭈글해지죠. 이 원리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김장 담그는 거 본 적 있어요? 김장 담그는 거? 본 적 없죠, 여러분들? 다 사먹잖아. 옛날에 배추를 이렇게 다듬잖아요? 걔를 어디다 담궈 놓냐면, 소금물에 담궈요, 일단 처음에. 왜? 배추가 처음에 빳빳하잖아. 애가 탱탱하고. 얘들에다 양념을 집어넣으면 얘가 흡수를 할까요? 안 흡수해요. 왜? 그 세포막 자체가 단단하기 때문에 뭐 물질을 받아들일 정도로 얘가 부족한 형편이 아니거든. 그럼 얘를 소금물에 딱 넣어놓지. 그러면 식물 배추 안의 농도보다 밖의 농도가 어때요? 진하니까 그 배추 안에 있던 물이 밖으로 빠져나오면 얘가 어떻게 돼요? 쭈글쭈글해져.
쭈글쭈글. 그때 양념을 탁 치면 애들이 받아들인단 말이야. 이게 삼투압을 이용하는 거야. 또 하나, 식물의 화분에다가 식물을 심어 놓고 있잖아. 거기다 영양분을 비료를 잔뜩 줘. 그럼 식물이 말라 죽는다. 왜 그럴까? 흙의 농도가 진해지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식물 내부에 있던 물이 밖으로 빠져나와. 농도를 채우려고. 그래서 얘가 말라 죽어요. 그래서 비료 함부로 많이 주면 안 돼요. 알았어요? 자, 그런 것들이 삼투압입니다. 화학은요, 그 삼투압을 뭐 하겠다? 정량적으로 계산해 보겠다. 근데 문제는 정성적이야. 알았어?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아니야, 여기가. 그럼 이제 선생님이 삼투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삼투압이란, 잘 보세요. 이거는 이제 생명과학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반투막이에요. 이게 삼투막이라고 해줬습니다. 반투가성 막이라 합시다. 물.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소금물 이렇게 할게요. 자, 여러분. 이 상태, 이 극한의 상태거든요. 여기 물의 몰 분율 얼마 나올까요? 1 나오겠죠. 1. 그죠? 얘는요, 1보다는 적겠죠. 소금이 있기 때문에. 맞지? 그럼 물의 이동은 어떻게 일어난다? 일방적이다. 물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동해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됩니다. 막이. 휘어지겠죠. 물이 이쪽으로 확 이동하니까. 그래서 다 넘어갑니다. 어디에서? 물에서 소금물로 다 이동해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일직선에 놔버리면요, 이 막에 작용하는 압력을 정확히 측정 못해요. 물론 지금 정도 되면요, 저 막에다 센서를 설치해서 측정할 수 있겠죠. 예전 과학자들은 그렇게 할 기술력이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삼투압은 측정하고 싶지. 이렇게 놔버리면 다 넘어가지. 그래서 뭐를 이용하느냐? 그래서 발전된 게 U자관이에요. 이렇게 쓰니까 웃긴다. 이렇게 할게. U자관. U자관을 딱 만들잖아? 이렇게 U자관을 만들면, 자, 여기에다가 반투막을 설치한단 말이야. 반투가성막. 자, 이렇게 물을 담아 놓고요. 여기에다가 소금물을 담아 놔도, 물은 이렇게 이동하겠죠. 물은 이동합니다. 알았습니까? 이쪽으로 약간의 이동은 있겠죠. 하지만 얘가 다 넘어가지 않아요. 이때는. 일직선 막을 설치하면 물이 다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러면 다 넘어가지 않는다고. 왜 그러냐? 저기에는 삼투압만 존재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도 존재할까요? 중력도 존재해요. 기둥에. 용액이든 물이든 그 기둥에 중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U자관을 쓰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실험을 할 때 다 옆으로 실험을 하지 않고 세로로 실험을 해요. 중력을 가담시켜서. 아셨어요? 물의 이동이 전부 다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잖아? 얘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하느냐? 이 U자관이요. 시간이 지나면, 자, 요 정도 높이가 원래 높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얘가 요만큼 떨어져. 봐봐. 그럼 그거만큼 이거 올라가요. 이해 갑니까? 그래서 딱 멈춘단 말이야. 문제는 얘들이 쭉 올라갈 때 이 막이 이렇게 휘어졌을 거야. 이렇게 휘어졌을 거라고. 왜? 이쪽으로 넘어가는 물의 양이 더 많으니까. 물의 양이 더 많잖아. 여기보다는. 물의 이동량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막이 이렇게 팽팽하게 오른쪽으로 싹 쏠려 있을 거라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얘가 딱 막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거야. 이거는 왼쪽에 있던 물에서 오른쪽에 있는 소금물로 최대한 넘어간 거예요. 근데 다 넘어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기둥에 중력이 있기 때문에. 삼투압 말고 중력이 있기 때문에 물이 다 넘어가는 걸 막아요. 자, 그때 요 막이 받는 압력이 삼투압입니다. 알았어? 근데 측정 못 하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과학자들이 생각을 한 거야. 자, 만약에 농도차가 심하면 이 높이차도 어떻겠어요? 크겠죠. 이해 가죠? 농도가 소금물의 농도를 점점 진하게 하면 H 높이는 계속 커질 거야. 자, 여기를 잡지 말고 이렇게 하자.
원래 값은 여기서 측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값은 높이차 h는 사실 농도가 지나면 어때요? 더 커지겠죠, 점점.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건 측정값을 지금 여기 값인데 여기 지금 여기 값이죠? 얘를 원래 상태 높이로 알았습니까? 원래 높이로 회귀시키는데 드는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하자라고 한 거예요. 이 압력을 삼투압이라 하자. 근데 P를 너무 많이 낭비하니까 야, 얘 이제 앞으로 이렇게 써. 파이 이렇게 한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 실험을 계속 해봤더니 이 공식이 성립하는 거야. 이거 오래간만에 보지? 그치? 오래간만에 보잖아. 피부는 노랗다. 맞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잖아. 이게 여기서 성립하는 거야. 대신에 얘들아, 이건 무슨 용액이야? 자, 이거 기체 부피 아니잖아. 용액 부피잖아. 그래서 얘들이 야, 씨, 헷갈리지 않게 얘를 파이로 바꾸자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파이는 이렇게 용액의 부피분의 몰수 그리고 기체 상수 절대온도. 그럼 얘들아, 이게 뭐야? 용액의 단위 용액 부피당 존재하는 몰수. 몰농도네, 몰농도. 몰농도를 이렇게 쓰자, C. 원래 C를 찾아보잖아, 니들이. 컨센트레이션이야. 컨센트레이션 그럼 뭐야? 집중 이러고 외우잖아. 화학에서는 얘를 진한. 알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황산이 이렇게 써 있는데 H2SO4 앞에 CON 점 진한 황산이야, 이거. 알겠냐? 농도의 이니셜이다. 알았어?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파이는 뭐다? CRT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것을 해석만 해봐, 얘들아. 삼투압이란 누구에 비례한다는 거야? 농도에 비례한다. 삼투압이란 농도차, 그 농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농도차가 크면 클수록 삼투압도 커진다. 삼투압이란 온도를 높이면 그 차가 커진다. 압력이 세진다. 그 얘기야. 어차피 온도야. 기체 입자든 용질의 입자든 활동성을 크게 하니까. 저거 이해하겠지. 자, 여기까지가 정량적 계산인데, 얘들아, 가끔 이걸 통해서 분자량을 구하라고 한다, 얘들아. 이걸 통해서 분자량을 구하라고 한다. 너네 이 공식에서 봐. 파이 V는 nRT에서 우리 이거 응용식 기억나냐? 이 n이 물수잖아. n분의 w잖아, n분의 w. 맞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응용식을 생각한다면, 봐라. 파이 용액의 부피는 이렇게. 그죠? 요거대로 정리를 하면 되는 거야. M 값으로. M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이것도 응용식 잘 안 나와. 근데 아, 그냥 분자량 구할 때는 저걸로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 오른쪽 페이지 예제 2번 있잖아요. 예제 2번이 바로 그 분자량을 구하는 식을 나타낸 거야. 됐어요? 자, 여러분, 여기는 저 공식에다 다 집어넣으면 답이 나와요. 알겠어요? 저 공식에다 다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는데 실제로 더 중요한 걸 지금부터 질문하죠. 잘 되세요? 여러분, 여기 소금물하고 물이 있는데 소금물은 전해질이잖아요. 그럼 무슨 이온과 무슨 이온으로 존재하지?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이 존재하죠. 나트륨인 염화 이온 이 반토막을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누구만 통과해요? 물만 통과하죠. 자, 물 H2O하고 나트륨 이온, 염화 이온 누가 더 클까요, 입자? 누가 더 커요? 일단 질문할게요.
Na 플러스 이온하고 Cl 마이너스 이온 누가 입자가 더 커요? 다 까먹었죠? 야호! 나트륨은 세트 몇이야? 세트 1이지. 10번 네온을 따라가는. 염소는 세트 뭐였어? 2. 기억났지? 나트륨은 10번 네온을 따르고 염소는 18번 아르곤을 따라. 제일 먼저 볼 게 뭐라고 했어? 껍질이라고 했잖아, 내가. 입자의 크기 잴 때 제일 먼저 볼 게 껍질이라고 했잖아. 나트륨은 껍질이 2개고 염소는 껍질이 3개다. 알았니? 왜? 네온은 2주기 끝에 18족이고 아르곤은 3주기 끝에 18족이니까. 맞지? 그럼 나트륨이 작지? 이해 가요? 자, 물은 몇 원자 분자예요? 3원자 분자죠. 지금 물이 훨씬 커요.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보단. 근데 보면 물만 통과하고 이온은 통과 못해요. 그래서 애들이 입자가 누가 더 크냐 그러니까 염화 이온, 나트륨 이온이 더 큰 것 같아요. 해놓고 이상하다 이거죠. 이씨, 얘가 입자가 작은데 왜 통과 못하지? 그걸 설명하라가 구술 면접이었어요, 예전에. 알겠어요? 결국 여러분 입자 크기는 말입니다. 저 실험에서 입자 크기는 H2가 제일 커요, 여러분. 그리고 염화이온이고요. 그리고 나트륨 이온입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왜 물은 통과하고 쟤들은 통과 못하느냐? 얘들은 말입니다. 얘들은 수화돼서 그래, 수화. 아하, 또 비상을 한번 또 해야 되겠군, 이거. 얘들은 수화. 수화라는 게 뭐야? 이거예요. 염화이온이 있다면 이 주위를요, 누가? 물 분자가. 알겠니? 누구 쪽이? 양전화된, 부분적으로 양전화된, 이 산소 쪽은 음전화됐잖아. 극성 분자잖아. 얘들이 둘러싸는 거죠. 그래서 입자가 훨씬 큰 입자가 된 거죠. 이해 갔어요? 참고로 알고 계세요. 그럼 나트륨 이온은 누가 둘러쌌을까? O 쪽이 때려 박았을게요. 때려 박았어요. 산소 쪽에. 왜? 음전화된 쪽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 갔어요? 이런 수화 현상 때문에 이온들이 통과를 못한 거예요. 이해 갑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포막을 통과할 때도 저래요. 그래서 저렇게 전하를 띤 입자들은요, 세포막을 통과할 때 막으로 통과 못하고 막 단백질을 통해 통과해요. 알겠지? 근데 뭐 기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막을 통해서 이중통을 통해서 막 통과를 합니다. 그거 통합과학 시간에 여러분들 배울 거야. 알았냐? 물질의 이동에서. 삼투압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겠어?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고. 모의고사는 99쪽에 맨 위에 그 밑에 그 깔때기관이 있잖아. 깔때기관 실험이 있을 거야. 첫 번째 실험 전에 그 과정 봐봐. 깔때기관에 몰농도를 1대 2대 3으로 쭉 설치해 놨지. 물론 밑에 이게 둘러싼 게 반토막이야. 그러면 시작 그러면 물이 쫙 차고 올라간다고. 알았니? 물이 쫙 차고 올라가. 근데 생각해봐. 밖에는 순수한 물이잖아. 맞지? 그러면 이 실험은 원리를 본다면 이 물이 다 빨리 올라가야 돼. 왜? 농도가 똑같을 때까지 물이 올라가니까. 근데 왜 어느 정도 올라가다 멈출까? 중력이 있어서 그래. 그 용액의 중력이 눌러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세로의 실험을 많이 한단다. 누가 제일 높이 올라가겠냐? 당연히 0.3 몰농도가 제일 많이 올라가겠지. 당연히 높이도 3배 올라간다니까. 이건 뭘 알아보는 실험일까? 이거 삼투압은 누구에 비례한다? 몰농도에 비례한다. 이거 알아보는 실험이야. 온도 갖고는 잘 안 나와 문제. 알았니? 어렵지 않지? 됐어? 다만 그 깔때기관 안에 있는 물은 밖으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와요. 그 안에는 자유롭게 통과를 해요. 왔다 갔다. 통과를 하는데 들어가는 물이 더 많은 거지.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 예제 1번은 갖다 정리하는 거고. 자, 이제 2번 한번 볼래요?
우리가 배우는 파이넌 CRT라는 이 공식을 반트호프라는 과학자가 만들어냈어요. 반트호프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날로 먹는 것 같아요, 느낌에. 피부는 노랗다 슬쩍 집어넣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실험을 통해서 이걸 재차 확인한 거니까 업적은 인정해 주셔야지, 이 사람한테. 아까 응용식 있잖아요. 노란색으로 든 거, 물광펜으로 든 거. 요 노란색을 이용해서 예제 2번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27도씨. 그럼 이걸 켈빈 온도로 바꿔야죠. 300켈빈 온도. 273 더해서. 그 다음에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질 1g을, 그럼 W가 1g이에요. 여기 W 1g, T는 300켈빈 온도. 그 다음에 물에 녹여 1리터의 수용액을 만들었답니다. 그럼 V가 1리터 이렇게 넣는 거예요. 자, 이 수용액의 삼투압이 4.9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 그럼 이 분모에 4.9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을 넣고요. R값 줬잖아요. 0.082. 분자에 넣고요. 그리고 계산하면 돼요. 약분 샤샤샥 해가지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답이 나오죠. 알겠어요? 그래서 구하면 뭐 5촌이 나오네 어쩌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쭉 써놓고 약분하면 딱딱 떨어져요. 약분하면. 알겠죠? 그러니까 분자, 분모, 약분하세요. 그러면 답이 나오니까. 이 응용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해 볼게요. 밑에 묽은 용액의 총괄성. 묽은 용액의 총괄성은요, 용매라는 맨 밑에 거 하는 거예요, 지금. 용매라는 그 물질에 용질을 넣을 건데, 묽은 용액의 총괄성의 의미가 비휘발성 비전해질인 용질을 넣었을 때예요. 항상 조건이. 그랬을 때 증기압력이 떨어지는 현상, 끓는 점이 오르는 현상은 다 용질의 종류와는 무관하고 입자수에 비례하다는 걸 사람들이 찾아낸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증기압력 내림이나 아니면 끓는 점 오름이나 어는 점 내림이나 지금 여기서 본 삼투압의 원리나 다 용질의 입자수에 비례하더라. 알았지? 이게 바로 묽은 용액의 총괄성이야. 알겠니? 됐지? 자, 넘겨볼까? 이제 여기서 함정에 해당되는 거 한번 찔러보자. 얘들아, 06번 봐봐, 06번. 계산 문제야. 너희들이 딱 맞닥뜨리면 선생님이 풀어주면 되거든? 근데 개념 문제를 이해 못하면 풀 때 조금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니은, 디귿을 맞추는데 기억 틀리는 경우 있잖아. 그런 경우가 생겨. 무슨 말이냐면 06번에 Y 수용액과 X 수용액 보이지? 니네 이 물 100g이라면 원래 몇 도씨에서 끓어? 100도씨에서 끓어. 100g짜리 물 뭐 1g이든 100g이든 100도씨 끓겠지. 근데 Y 수용액, X 수용액 누가 끓는 점이 높다고 보이냐? Y가 높다고 보여. 그지? 그때 끓었지? 그걸 묻는 문제가 나와. 무슨 말이냐면 봐봐봐. Y만 뽑아놓을게. Y만. 자, 이러면 Y 수용액은 이 시간대, 알았지? 이 온도에서 끓었어. 그럼 자, A가 끓는 점이야. 이해 갔어? A가 끓는 점이야. 자, A, B, C 중에 몰랄 농도는 누가 제일 커? 이건 이해가니? 당연히 찌개도 오래 끓이면 어때? 짜잖아. 똑같아. 자, 이제 질문. 증기압은 누가 제일 클까? 그래서 많이 틀려요. 거의 뭐, 그지? 바로 탁. 그렇게 빨리 나오라고 질문한 게 아니잖아. 얘들아. 당연히 A, B, C 끓는 점은 C가 제일 높아. 맞지? 그런데 증기압은 이렇다. 왠지 잘 생각해봐. 니네 왜 용액이 되면 끓는 점이 올라? 무조건 끓는 점을 잘 생각해봐. 끓는 점이란 용액의 증기압과 외부의 대기압이 같을 때지. 여기서 변하지 않는 건 뭐야? 대기압이잖아. 몇 기압? 1기압. 그럼 쟤들은 다 끓으려면 몇 기압 해야 돼?
1기압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 알았어? 이게 기억내원에 들어간다니까. 그럼 니네 이런 걸 틀리고 어려운 거 맞추고 이런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A, B, C는 끓는 점이기 때문에 증기압은 똑같아. 이거 절대 틀리지 마. 이해 갔어? 오케이. 꼭 기억해라. 나머지는 계산하거나 이러면 충분히 풀 수 있거든, 니들이. 근데 저런 걸 틀려와요, 보면. 야, 104쪽에 10번 잠깐 가봐. 104쪽에 10번. 자, 고체 A와 B를 녹인 수용액이야. 됐지? 고체 A와 B를 녹인 수용액에 대한 자료인데, 자, A 수용액, B 수용액이 쭉 있거든. 근데 물이 A는 1000g이고 B는 250이야. 그럼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너희들은 몰랄 농도구나 라고 알고 있어야 돼. 얘만은 알고 있어야 돼. 나머지는 다 몰농도잖아. 끓는 점 오름내림 묽은 용액의 총괄성, 특히 이 끓는 점 오름내림은 여기서만 쓰일 수 있는 몰랄 농도란 말이야. 그치? 그럼 너희들은 어느 점을 잘 봐봐. 선생님, 여기에 어느 점 내림 상수 없어요. 없어도 풀 수 있다는 얘기다, 얘들아. 왜? 문제의 출제자의 의지를 보니까 비례값을 구하래잖아. B 분자량분의 A 분자량. 이해가니? 비례값을 구하래잖아. 그럼 이건 뭐를 알지 못하면 틀리냐고?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림은 용질의 종류와는 상관없어. 뭐와 관련있다고? 입자수. 그럼 니네가 어느 점을 봐봐. 누구 입자가 많아? B가 입자수가 더 많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 몰랄 농도가 진하다고 B가 몇 배? 그거야. 이거 찾으면 끝난다니까. 이해 가니? 그렇다면 이때 직관론이 필요한 거야. 자, A는 물 1000에 얼마 녹았어? 용질의 질량 57이 녹았대지. 그럼 걔를 1몰로 놓으라니까 그냥. 선생님 어느 점 내림 1.86인데요? 괜찮아. 어차피 1잖아 어느 점 내림이. 그럼 걔를 1몰로 놓아 그냥 57. 자, 이제 B 수용액은 250에 15다? 그럼 뭘로 바꿔야 돼? 1001대로. 1001대 얼마 녹아? 60 녹잖아. 이해 가냐? 됐니? 근데 60이 1몰이 아니라는 거야. A를 1몰을 잡았으면 B는 몇 몰에 있다고 해야 돼? 2몰이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어느 점 내림이 2배니까. 이해 갔어? 1000에 60이 녹았는데 그건 1몰이 아니라는 거라고. 몇 몰이라고? 2몰. 그럼 1몰은 얼마겠냐? 30이지. 그래서 B 분자량 얼마? 30분의 A 분자량 57. 그게 답이야. 이해 갔어? 이게 직관론이라고. 직관론. 누구 하나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문제풀이 시간에 가서 다 배우는데, 직관론은 첫 번째 자료에 기준이 되는 자료를 기준으로 놓고 양쪽 값을 다 바꾸면 금방 답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좋아야 되냐면 수리 수열 추리가 좋아야 돼. 근데 니네 정도 수준이면 다 한다고. 그냥 안 해봐서 좀 부끄러운 거죠. 이렇게 될라나 뭐 이러면서 그 속도를 저지시키는 거죠. 얘기했잖아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보세요 나중에. 그럼 얼마나 속도가 빨라지는지를 볼 수 있을 거니까. 일단 그런 겁니다, 얘기들은. 자, 넘기시고요. 마무리 문제가 쭉 있어요. 마무리 문제에서 니네가 오늘 질문한 걸로 본다면, 질문한 걸로 본다면 이런 거 모를 것 같아. 여러분 107쪽에 04번 봐봐. 오늘 질문 사항을 본다면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것 같아, 느낌에. 미지수 있고 막 분수 들어가고 그런 거 있잖아. 막 귀찮잖아. 그치? 이런 게 나왔네? 이래야 되거든? 04번을 볼게. 0.5 몰농도야. 자, 봐라. 0.5 몰농도. 그리고 뭐 탄산수소 칼륨 이렇게 써있어. KHCO3. 그럼 니들은 0.5 몰농도 탄산소 칼륨 그러면 얘 분자량이 얼마인지 보는 거야. 100이야. 그러니까 이거 풀어봐, 이거. 용액 몇 밀리리터 속에? 1000ml 속에. 탄산수소 칼륨이 몇 몰 있다? 2분의 1몰 있다. 몇 g이다? 50g. 이렇게 세 줄 딱 써놓고 출발하는 거라고.
이게 숨어있는 자료를 끄집어낸 거야. 됐지? 문제는 이거 100ml를 만드는 실험이래 얘들아. 얼마? 100ml. 그럼 봐라. 얼마 줄었냐? 10분의 1 줄었잖아. 그럼 다 줄이면 된다고. 그럼 이거 얼마? 20분의 1몰. 얘는 얼마? 5g.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10분의 1씩 다 줄이니까. 맞죠? 자, 그럼 X는 5g이겠지, 뭐, 당연히. 됐지? 자, 다해서 만든 수용액의 몰랄 농도를 물어봤어. 그지? 몰랄 농도 물어봤다고. 몰랄 농도 정의가 뭔데? 몰 얼마일 때? 1000일 때 몇 몰 있냐고. 몇 몰. 이게 답이야. 여기다 몰랄 농도 이렇게 붙이면 끝나. 그럼 생각해보자. 100ml는 몇 g이지? 거기 밀도 줬잖아. 100dg이야. 이거 용액이라고, 용액, 얘들아. 맞지? 밀도가 1ml당 dg이면 100ml는 100dg이지. 우리 물 찾자, 물. 물은 얼마니? 물. 100d 마이너스 5지. 용질이 5g이니까. 100d 마이너스 5g이 있는 곳에 몇 몰 있어? 20분의 1몰 있어. 그럼 얘가 이거 되려면 이거야, 얘들아. 1000. 얼마 곱해야 돼? 100d 마이너스 5분의 1000을 곱하면 되잖아, 이렇게. 맞지? 이거 곱해주면 돼, 여기다. 곱해주면 이거 1000 나오잖아, 1000g. 그럼 얘도 이거 곱하라고. 20분의 1몰에다. 그럼 이거 뭐 나와, 이거? 50 나오나? 그럼 100d 마이너스 5분의 50이 정답이야. 디귿이 답이라고. 갖다 꾸역꾸역 집어넣고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괜히 미지수 나왔다고 떨지 마. 알았지? 오히려 얘들아, 미지수가 뜨면 오답률이 2배로 커져. 애들이 헷갈리는 거지. 근데 저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립이 되면 여기서 점수 그냥 꿀 빨 수 있어. 알겠지?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 넘겨보세요. 여기 여러분들 꼭 해보시고, 대신 다음 주부터 휴강이죠. 그죠?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복습 차원에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선 오시면 됩니다. 자, 넘기시고 넘기셔서 그런 문제가 있으려나? 잠깐만. 됐고. 야, 112쪽에 8번에 거기 P점, Q점 보여? 그래프에? P점, Q점 봤지? 어디가 증기압이 높아? 같다. 몇 기압으로? 1기압으로. 그치. 그런 거 조심해. 거기 예제는 없지만. 됐어요. 자, 5분 쉬었다가 반응 엔탈피 들어갑시다.